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코로나19 자가 진단기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벌써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대적인 코로나 검사 캠페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어제 인수하기로 하면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한인들도 이 코로나 자가 진단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죠. 네,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한인들도 신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어제 아침 자가 진단기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그 사이트 링크가 한인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 많이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이 자가 진단기 신청 사이트는 연방정부 웹사이트 covidtest.gov나 또 우정공사의 usps.com/covidtest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두 군데 다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이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더, 그러니까 이 주문하기를 누르면 우정공사의 신청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한 곳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저도 카카오톡으로 링크 받아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꽤 간단하게 간단하죠?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신청을 대다수 마쳤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우편 주소만 기입을 하면 밑에 주문 내역에 $0라고 뜨고요. 가장 마지막에 체크아웃 나우 버튼을 눌러서 이 코로나 자가 진단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면 가구당 4개가 제공되니까 이 가족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4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입력하는 주소지에 4개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몰래 자기가 일하는 오피스 주소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해봤더니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우편물을 못 받을까 봐. 오피스 주소는 저 안 빌딩 안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집 그러니까, 주소 대신에 네, 사무실 우리 주소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양심껏 그냥 집 주소로만 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주문했으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백악관은 원래 진단기가 보통 이제 주문하고 나서 7일에서 12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정국은 배송 기간에 퍼스트 클래스 패키지 서비스로 하루에서 사흘이 걸린다고 했고요. 이제 알래스카나 하와이 같은 경우 그보다 좀 더 빠른 우편인 프라이오리티 메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컨펌 메일 받게 되고요. 그 후 배송 관련 메일 받아보면서 우편물이 어디쯤 왔는지 트래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대로라면 주문하고 이르면 8일 뒤, 느리면 보름 뒤에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제 18일 날짜로 주문했다 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게는 다음 달 2월 초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하루에만 신청이 엄청나게 쇄도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기관들 홈페이지 방문 트래픽을 추적하는 한 사이트에 따르면 75만 명 이상이 어제 신청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했습니다. 네. 단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서 일부 에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정국은 성명을 통해 아주 작은 비율의 에러가 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받아보게 되는 자가 진단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자가 진단기인데요. 어떤 브랜드인지는 선택할 수 없고 받아보기 전까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검사기처럼 이제 집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겠고요. 그럼 15분 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감염 여부를 판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언제 주문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가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료 주문 후에 우편으로 자가 진단기를 받는데 7일 내지 12일이나 걸릴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증상이 없어서 당장 검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온라인 신청할 게 권고됩니다. 대신 지금 당장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면 CVS나 월그린, 월마트, 타겟 같은 그런 곳을 즉각 방문해서 처방전 없이 무료로 이 코로나 자가 진단기를 구입해 검사 실시해달라고 연방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소지자들은 이런 곳에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오버 더 카운터 의료기기로 무료로 이 자가진단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하. 자가진단기는 당초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12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15일부터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또 정부가 보험사에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기 받게 되면 CDC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하라고 권고합니다. 열이나 기침 나거나 아니면 목이 붓고 기관지 관련 증상 그리고 근육통 이런 걸 겪게 되면 검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닷새 뒤 또 이제 학교나 직장 복귀할 때 규정상 필요한 경우 있죠. 그때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한 소식이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관심이 더 쏠립니다. 하나는 인수합병이 천문학적 규모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한 금액이 $687억 달러였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거래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전했습니다. 왜 몇 년 전에 아마존이 홀푸드 사들였죠. 그렇죠. 이때나 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의 새 회사 이름이죠. 이 메타가 인수한 왓츠앱 인수 가격에 몇 배는 더 이번이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뤄진 인수 합병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규모도 규모입니다만은 이보다 더 주목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개막하려면 한 10년쯤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고액을 쏟아부어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할 정도로 메타버스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벌써부터 새로 열릴 시장을 겨냥해서 천문학적 규모의 거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분위기를 그대로 잘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사실 이 블리자드를 잘 모르는 경우 블리자드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엄청난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블리자드는 메타버스의 한 요소로 여겨지는 가상현실, VR 게임은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근 비디오 게임이 모두 이제 3차원으로 설계된 가상세계나 3차원으로 창조된 가상인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이 블리자드가 만들었고요. 네. 그런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메타버스가 앞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게임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주류로 만드는 일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도 이번 인수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상에서 보낸다는데 크게 베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길만 지금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가 이번 인수에서 실제 성사되기 전 넘어야 할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새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 게 그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니나 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또 구글의 적으로 잘 알려진 조나던 캡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기업 간 인수 합병 승인 지침을 통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FTC와 같은 각국 반독점 규제 당국 승인이 이번 인수의 주요 해결 과제로 벌써부터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 솔직히 이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지금 문제인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소식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게임방에 가보면은요 눈에 네. 뭐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평면인데 안경을 벗으면 평면인데 우리 3D의 영화 보는 것처럼 글쎄요. 막 실제로 막 뭐 느껴지는 자기가 그 거 안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데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더해지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게임 세계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 보고 하지 마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발전과 이게 산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걸 어떻게 부모로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687억 달러라는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렇게 네. 서로 인수를 하고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건지 저는 네. 아직도 감이 안 잡혀서 말이에요. 물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저도 이게 좀- 그렇고요. 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상당히 좀 무식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